오늘 이 책을 읽는다면 우리 모두 조언을 따르고 좀 더 차분해지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 인식의 도약입니다. 정보의 시대를 넘어 직관의 시대로 오늘부터 실천을 할 수 있겠습니다. 페니 피어스 지음, 김우종 옮김, 정신세계사 출판사입니다. 페니의 조언에 따르자면 페니는 독자들이 특정한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단계별로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인식의 도약으로 이끄는 변성작용을 거치고 페니가 제시하는 지침이 우리를 좀 더 직관적인 사람으로 만들 때 우리는 먼 장소 또는 미래의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인식들을 실제 물리적 현실과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말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친구인 것으로 판명됩니다. 당신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진실이 밝혀지고 당신은 자신이 진짜로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욕구와 진실을 통해 당신은 그림의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이어지면서 당신은 여기에서 어떤 연결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삶 속에서 조화롭고 지성적인 패턴이 모종의 계획을 따라 구현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이끄는 고차원적인 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직관력을 사랑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매번 새로운 즐거움을 느꼈지만 내 안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끊임없이 샘솟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일에 도전해야 할까?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고전이 될 멋진 책을 써보는 거야. 내 내면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당시 나는 직관이란 개념을 대중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직관은 논리나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뭔가를 즉각 아는 마법과 같은 감각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닫힌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가들은 직관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코웃음치기 일쑤였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쌓아야 했고 그러려면 단어를 신중히 골라야 했습니다. 영매나 허무맹랑한 UH 채널러라는 꼬리표를 얻지 않으려고 혹은 몽상가로 치부되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나는 내 의도를 정확히 설명하고자 베일을 벗기다 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를 제한한 암과 사고방식 속에 가두는 근거 없는 관념들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들의 실체를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내면의 길잡이를 따라서 직관의 길, 의식 수준을 높이는 안내서를 썼습니다. 그 와중에 내 작업실은 온통 포스트잇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모든 문장은 주옥과도 같다. 모든 단락은 살아 숨쉬어야 한다. 글에는 진실한 경험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 책을 쓰는 동안 내 안에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던 생각의 실타래는 아름다운 직물로 엮였고 내 직관력도 더욱 깊어졌다. 내 직관력은 신체적인 감각과 결합하면서 몸 안에 머문다는 것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전보다 훨씬 더 섬세한 감각을 갖게 되었고 직관의 베일을 벗기는 작업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장난을 좋아하는지. 그 다음 작품은 지금 이 순간, 이해력과 직관력을 위한 일일 지침서였습니다. 이 책 안에서 나는 직관력 개발을 돕는 365가지 이야기와 방법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내겐 들려줄 이야기가 무수히 많아.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목록을 작성해보니 고작 33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에 빠진 나의 입에선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이야기를 332개나 더 생각해낼 수 있을까? 일단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했다.
수중에 있던 33개의 이야기를 모두 적은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 속의 빈 페이지와 깜빡이는 커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때 갑자기 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텍사스에 사는 한 여성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그녀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직관력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다. 그것은 직관의 길에 넣을 34번째 이야기로 완벽한 소재였다.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날아들었다. 단,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을 동안에만 그랬다. 만약 주의 초점이 예컨대 11월의 목록으로 건너뛰어서 무슨 수로 거기까지의 이야기를 채워나가지? 하고 고민할 땐 행운의 순간이 거짓말처럼 딱 멈췄다. 나는 빈 페이지와 깜빡이는 커서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다시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해서 기쁨과 설렘을 되찾으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필요한 이야기가 알아서 척척 들어왔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한 단계 높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미 이것을 잘 요약해주는 말이 있다. 걱정이란 원치 않는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 나는 내 마음과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아이디어, 창조력,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멈추거나 재개하는지를 정확한 방식으로 생생히 체험하고 있었다. 이어서 나는 꿈을 주제로 한두 권의 책을 써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삶이 주는 미묘한 직관적 신호와 내면의 메시지를 매 순간, 심지어 꿈속에서도 알아차리는 습관을 길렀다. 나는 의식의 작동 원리를 스스로 깨우쳐갔고 그 배움의 많은 부분은 투시와 공감이 일상화된 삶과 고객들과의 리딩 작업에서 나왔다. 리딩 작업은 특정인 또는 대상의 에너지, 의식에 집중하거나 접촉해 의미 있는 정보를 읽어내는 작업입니다. 나는 내 안에서 볼 수 없었던 의식의 패턴을 다른 사람 안에서 어떻게 문제가 생겨나고 지속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해결하거나 없앨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다. 딱히 물리적 행동을 취하거나 기지를 발휘하거나 노력을 기울이거나 통제하지 않아도 그저 직관력만 잘 이용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거나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니게 되고 오히려 유용한 에너지와 정보의 전달자로 변모한다는 그 사실이 분명해졌다. 나는 점점 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태도와 선택과 상상력과 수용력이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나의 통찰들은 차곡차곡 쌓이면서 커다란 퍼즐의 조각들처럼 서로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나는 삶과 감응하기 위해 겉으로 드러난 현실 배우의 에너지 흐름을 감지하기 위해 그리고 이런 흐름이 세상에서 어떤 사건으로서 발현될지 예견하기 위해 직관력과 공감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해가 갈수록 우리의 삶이 맹렬하게 가속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활기 넘치는 에너지의 물결과 한 차원 높은 의식이 내 몸속으로 밀려 들어왔고 이로 인해 처음엔 불편함마저 느껴질 만큼 격렬한 심리적, 영적 성장을 겪게 되었습니다. 내 동료, 친구들, 고객들도 나와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과정에 주목했고 이 과정의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새벽 동이 트듯 더 큰 깨달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단순히 사람들이 직관력을 깨워 각자의 삶을 개선하도록 돕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심오한 의식의 변성 과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린 그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했고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나는 변성이 단순한 변화 그 이상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변성은 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 직관에 의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삶은 새로운 규칙에 따라 펼쳐질 겁니다. 그것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새로운 존재 방식과 변성의 양상을 발견해내는 데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나는 변성 과정과 관련된 온갖 새로운 관점에 짜릿한 흥분을 느꼈고 당장 그것에 대해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번 출간 제안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모두 시기상조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또 다른 통찰들이 잇따라 등장하며 기존의 관점들을 속속 대체해갔습니다. 나는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고 확실한 뭔가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인내심을 갖고 좀 더 관찰하고 경험해야 할 뭔가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비로소 직관의 길에 후속서를 쓸 때가 됐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직관력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지금이야말로 공감이란 주제를 다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속화하는 세상의 에너지는 우리로 하여금 고도의 감흥력을 갖게 만들고 있었고 우리는 온갖 정보와 비관론, 삶의 역동성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공감이라는 주제를 심사숙고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겪고 있던 변성 과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감 능력과 더불어 향상되고 있는 에너지 차원의 감흥력이 우리로 하여금 에너지 정보, 우리가 주변 사람들, 상황들, 심지어 먼 곳의 사건들로부터 수신하는 온갖 파동들 속에 담긴 통찰을 알아차리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비언어적, 비논리적 자료를 해독할 수 있는 고도의 직관력 기법이었습니다. 감흥력의 지필 과정을 되돌아보면 내 안의 깊은 나가 내 표면 의식이 알기도 전에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 책 속의 통찰들은 적절한 순서와 방식으로 배열되며 복잡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갔습니다. 마치 내 영혼이 내 개성을 매 순간의 새로운 진동과 정보에 동조시켜 그것을 경험하고 발현하게끔 돕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앞에서 언급한 시간은 우리의 친구란 표현의 속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성장 과정이 실제로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롭고 온정적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에 새로운 정보와 아름다운 화음처럼 조화롭게 공명합니다. 게다가 이 성장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정체성은 숨겨져 있거나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자발적인 이끌림, 진실의 빛, 강력한 무의식적 확신을 드러내거나 기억합니다. 스리 오로빈도. 이따금 나는 특정한 단어를 보고 듣습니다. 그 단어들은 마치 노란 형광펜으로 칠해진 것처럼 책이나 대화 속에서 두드러집니다. 주의력, 인식작용이란 단어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내적 자아는 그런 개념들을 빵 부스러기처럼 떨어뜨려 내가 그것들을 주의 깊게 살피게끔 이끌었습니다. 의식의 변성 과정 속에 숨겨진 원동력을 이해하려면 감흥력에서 제시됐던 설명을 좀 더 철저히 다시 살펴봐야 했습니다. 주의력과 인식작용은 어떤 역할로서 우리의 변성 과정을 순탄하게 해주는 걸까? 난 의식이 있는 곳에는 늘 인식작용이 함께하며 앞을 밝혀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 전에 불교 신자 친구들로부터 깨어있기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표현이 내 가슴을 울리고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이해하기에 깨어있기란 불교의 세 가지 핵심 원리인 개, 정, 해 모두와 관련된 개념인데 불교는 자신의 상처를 적절히 치유하되 세상에 더 이상의 고통과 괴로움을 더하진 않는 식으로 마음을 사용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말이 내게 쉽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고객들이 가진 문제 중 너무나 많은 부분이 무책임한 태도, 무의식적 의사결정, 선입견과 아집, 직관력의 부재와 불신감 등으로 인해 초래된 것임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처럼 부주의하게 인식을 사용하면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많은 고통을 전가하게 됩니다. 나는 깨어있기를 통해 우리의 의식을 변성된 현실과 새로운 자아상에 알맞도록 좀 더 세련되게 확장시킬 수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렇게 나는 의식, 즉 주의력과 인식작용의 효과적 활용법이라는 매력적인 주제를 새로운 화두로 삼게 되었습니다. 주의력은 인식의 강도를 조절하는 렌즈입니다. 우리는 이 주의력을 이용해 지식을 얻고 우리 자신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심지어는 삶의 모습을 창조합니다. 나는 주의력과 인식을 능숙하게 이용해 놀라운 일들을 수없이 해낼 수 있다는 사실과 이것이야말로 내적 변성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 전 시인 데이비드 화이트는 어떤 대화에서 주의력은 세상과의 생생한 연결고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생생한 연결고리를 통해 우리의 직관은 계속해서 열려있게 되고 의식 변성의 중요한 요인인 통합과 흐름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나는 조용한 사막이나 산 꼭대기를 찾아다니며 다양한 영적 체험을 했고 그 와중에 이런 연결성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예컨대 어떤 식물을 한동안 응시하며 그것과 감응하면 그것도 나를 보며 나를 경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 식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았고 그 식물도 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이었고 그것은 나였습니다. 이런 영적 체험들은 내가 우주의 궁극적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주의력과 인식작용을 능숙하게 조절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의력과 인식작용을 능숙하게 조절함으로써 변성 과정을 거둘 방법들이 샘솟듯 떠올랐습니다. 나는 에너지와 의식이 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지를, 그리고 에너지와 의식이 어떻게 서로에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몸 안에서 직접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은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 난 그냥 그것을 에너지, 의식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시기에 과학계에서는 신경가소성, 두뇌는 고정불변의 기능이 아니라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학설이라는 개념이 널리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생각과 주의력은 우리의 두뇌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두뇌가 원인이고 생각은 그 결과라는 기존의 관점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뇌의 구조와 좌우뇌의 역할, 능력 등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과학과 심리학과 영성이 서로 거리를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의식과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개념들로 엮어져 있고 변성을 위해 내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과 변성된 세상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을 빼곡히 담고 있습니다. 다른 책을 쓸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이 책에 쓰인 내용들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당신과 처지가 같습니다. 나는 인식의 렌즈를 깨끗이 닫고 견고한 허상 너머의 의식, 에너지의 세계를 보며 좀 더 빠르고 포괄적인 인식과 삶의 방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라 해도 아직 배울 것이 남은 사람은 계속 같은 세상에 머뭅니다. 하지만 배움이 끝난 사람은 자신이 멋지게 적응해낸 그 세상이 이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에릭 호퍼. 인식작용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면 크게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변성 과정의 각 단계를 쉽고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면에 깊숙이 각인된 낡은 인식 습관을 허물고 새로운 습관을 쌓아 올리는 중이며 상상 이상으로 지난한 일입니다. 둘째, 깨어있기는 우리가 변성된 현실에 적응하고 새로운 규칙에 따라 새로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앞서서 실천하는 얼리 어답터들이 많아질수록 새로운 삶의 방식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뒤따르는 사람들도 한결 신속하게 변성된 현실 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 진화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 마침내 우리는 높은 주파수의 새로운 의식과 에너지 세계에서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의력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꿈입니다. 요컨대 나는 이 책을 통해 당신에게 두 가지 이점, 변성 과정을 수월하게 통과하는 것과 변성된 현실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인식작용의 원리를 빨리 배울수록 새로운 주의력 조절 기법을 빨리 실천할수록 당신의 삶은 훨씬 간결해지고 놀라운 성취를 향해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인식의 도약 이 책을 강추합니다. 오늘날의 낡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 책의 때로는 공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생각들을 소개하는 듯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묘사하는 인식작용의 변화를 직접 겪고 난다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할 겁니다. 나는 이 책이 당신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에 마음을 열게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책 내용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불편하게 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당신을 변화의 길로 이끌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당신이 변성된 인식작용이 대체 어떤 것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길 기대합니다. 용기를 얻거나 특정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할 때 아무 페이지나 펼쳐 읽어보는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쓰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나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막는 동시에 독자들이 이 책의 내용을 물 흐르듯 술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전 책들에 실렸던 내용을 이따금 첨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분명히 두 작품과 완전히 독립된 책이므로 전작들을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인식의 도약에서 나는 당신이 스스로를 좌뇌와 동일시하는 대신 좌뇌를 쉬게 하고 우뇌의 인식작용 속에서 가볍게 옮겨가도록 돕는 데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가능해지면 다시 좌뇌를 가동시켜도 당신은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변성된 새로운 현실과 그에 수반하는 주의력 조절 기법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미래를 알기 위해선 고도의 감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지에다 나날의 경험, 관심사, 통찰 등을 기록함으로써 당신은 성장 과정에 발자국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실습 과제가 포함된 안내서고 일지는 그 실습 과제를 통해 얻은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당신은 어떤 통찰을 얻었는가요? 어떤 어려움 또는 놀라움이 찾아왔습니까? 실습 과제를 하는 동안 어떤 의문을 품게 되었는가요? 실습 과제와 별개로 최근에 자꾸 주의를 끄는 대상이나 꿈속에 나온 주제들도 적어두세요.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자동 기술 기법으로 적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지시하는 대로 글을 쓰는 행위입니다. 자동 기술을 할 땐 온전히 열린 순수한 태도로서 자신의 깊은 곳에서 샘솟는 단어의 물줄기가 어떤 검열도 없이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지레 짐작하거나 곱씹지 마세요.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아예 적은 것을 읽지도 마세요. 그 물줄기가 계속 끊이지 않도록 흐르도록 하세요. 당신은 그 글의 참신함과 진실함에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창의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일지에다 도표 만들고 스케치도 그려 넣으세요. 거기에다 아이디어란을 만들어 당신의 주목을 끌었던 사항들 기록해 두세요. 이를테면 노랫말, 우연의 일치, 누군가 내뱉은 한마디, 신문기사, 창문 밖 새의 우스운 행동 등을 적어보세요. 당신 내면에서 오간 대화의 요점을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좌뇌가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확언들도 적으세요. 그러면 당신 자신의 제한된 생각들을 종이 위에서 직접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꿈과 소명의 세부 요소들을 적으세요.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 자신이 질색하는 것도 적으세요. 나중에 이 기록들을 다시 숙독해보세요. 당신의 영혼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지금 당신의 내면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이 책은 집중력과 주의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신이 뭔가에 주목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므로 그 이면을 가급적 자주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당신의 직관이 그렇게 시켰는가요? 미묘한 내적 감각이 있었습니까? 그 느낌은 어디서 일어났는가? 배, 가슴, 척추, 아니면 발?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체험은 어떤 울림을 주는가? 그것은 당신의 본성과 일치하는가? 그 진동에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지는 않은가? 이 책을 읽는 일을 잠시 멈출 때마다 불현듯 직관절 통찰이 마음속에서 떠오를지 모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당신이 읽고 있던 내용과 관련된 경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하 하고 깨닫는 순간 그것은 당신에게 의심의 여지 없는 진실이 됩니다. 낮은 주파수의 인식은 한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평평하고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돌고 여자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고 믿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영혼임을 압니다. 우리는 마치 광 속으로 은하계를 여행하듯 이 우주를 실제로 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되 머리는 반듯하게 세워보세요. 당신이 있는 공간을 자세하게 관찰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몸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방금까지 분주한 일상의식 속에서 특정한 느낌에 빠져 있었음을 아십시오. 그것은 신나고 활기찬 기분일 수도, 따분하고 짜증나는 기분일 수도,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세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그 외에 지금 당신은 달리 해야 할 것도 알아야 할 것도 없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방과 육체, 일상사를 전부 들이마신다고 상상하세요. 그것들이 모두 통일장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 당신은 조용하고 편안하고 어둡고 또는 밝고 탁 트인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이곳이 바로 상위 의식의 시작점이자 당신의 내면 세계입니다. 이제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이전의 현실과 비슷한 그러나 약간 더 높은 주파수의 새로운 세계를 내뿜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경험을 사랑과 감사의 마음, 순수한 경이로움과 감정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눈을 감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외부 현실로부터 모든 관심을 거두어 그것이 사라지게 해보세요. 비물리적 세계의 무시간성을 느끼며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되어봅니다. 순수함을 당신 안으로 불러들여 그것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눈을 뜨며 다시 숨을 내쉽니다. 당신의 몸과 개성이 존재하는 3차원 세계가 마치 풍선처럼 부푼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 내면에 상위 의식의 진동을 내뿜어 그 영화에다 숨결을 불어넣어 보세요. 숨이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그 영화가 더 개선되게 해보세요. 이 방법을 원하는 만큼 반복하고 새로운 깨달음이 떠오르진 않는지 살펴보세요. 그것을 일지에 적어보세요. 물리적 현실만이 전부라는 대중적 합의 때문에 그 관점에 의의를 제기하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도 나와 비슷한 당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에너지, 빛, 고차원의 의식으로 느끼거나 바라보는 경험을 해봤으리라 확신합니다. 꿈속에서 하늘을 나는 경험이 의심할 여지 없는 현실로 느껴졌을 수도, 할머니가 당신 침대 끄트머리에 서서 방금 자신이 세상을 떠났음을 알려주는 일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외계 은하의 존재들에 의해 치유되거나
어떤 나무의 오라가 섬광처럼 꺼졌다 켜졌다 하는 모습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높은 주파수의 현실이 낮은 주파수의 현실 속으로 마치 영상이 겹치듯 튀어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경험은 당신이 확장된 인식으로 나아가야 할 진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찾아오며 실제로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내 어머니가 8살 때 겪은 일입니다. 그해 여름 어머니는 한 농장에서 지내고 있었고 마침 떠돌이 치유사가 잠시 그곳에 들렀는데 어머니 이마에 나있던 커다란 혹을 단 몇 분 만에 사라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 치유사가 한 일이라곤 그냥 자신의 손가락을 어머니 이마에 올려놓은 것뿐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계기로 삶의 미스터리에 눈을 뜨게 되었고 나중에 어머니가 4가지 종류의 암에 걸렸음에도 스스로 치유해낼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경험 덕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건이나 충격이 쉼없이 제잘되는 평소의 원숭이 마음, 정신없이 나무를 옮겨 타는 원숭이 모습에 빗댄 표현인데 이 마음을 잠재우고 옆으로 치워 우리를 확장된 인식에 눈뜨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한복판에서 이런 경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로써 우리는 전부라고 생각했던 현실 너머에 또 다른 수준이 현실이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높은 주파수의 의식, 새로운 수준의 힘과 책임감을 얻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이 단계를 거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높은 주파수의 신비로운 경험에 저절로 이끌렸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험은 마법처럼 놀랍지만 지극히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의식, 에너지 주파수가 자석에 이끌리듯 상승하는 건 그만큼 강력하고 역행이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우리의 진화는 무슨 수를 써서든 돌파구를 찾아 전진할 겁니다. 명상을 통해서도 당신은 주파수를 높이고 물리적 수준의 현실 의식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가들은 대개 나의 것이라는 관념을 내려 놓으라고 강조합니다. 불교에선 어떤 것도 빠뜨리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작은 자아와 작은 세계로부터 주의를 거둔다면 지금껏 당신이 저 밖에 있는 것으로 취급했기에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사물, 사람들, 가능성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을 당신의 세계 속에 다시 품을 때 당신의 인식은 확장이 됩니다.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모두 경험을 똑같이 대하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것이 따로 없다는 말은 모든 것은 특별하다는 말이고 모든 경험이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현실만 붙들고 그 이외의 현실들은 밀어내는 일을 멈출 때 당신의 인식은 모든 것을 품을 만큼 크게 확장이 됩니다.